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계보를 잇는 아름다운 음색의 실력파 가수세요. 제주도가 낳은 포크계의 아이유 김희진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진짜 포크계의 아이유 같은 별명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이시군요. 이 애칭은 사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이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만들어주신 이렇게 별명인데요. 처음에 조금 고민하다가 요즘은 그냥 선물처럼 네.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좋죠. 네, 아나운서계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유 이런 거 저희는 아무도 안 만들어줘서 못 갔거든요.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유 씨와 함께 무대에 서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만났어요. 바로 앞뒤 무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진행자님께 진행하시는 분께 포크계의 아이유란 말은 오늘은 좀 빼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우리 불교 방송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자영수님 프로그램에 네, 네. 이제 같이 활동하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을 뭐 오래전부터 쭉 해왔었던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라디오 최고의 하루 자영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월요일에 그 애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노래들 불러드릴 수도 있고 몇 시대예요? 9시. 9시. 저녁 9시. 네. 그러면 그때 신청곡을 갑자기 이제 어떤 노래가 듣고 싶어요. 그럼 그 노래를 그냥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라이브로. 네, 뭐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8, 90% 정도는 이렇게 네. 뭐 그날의 하시네요.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타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라이브 가수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있어요. 음. 이렇게 그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노래를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요. 뭐 감기가 걸렸을 때나 목소리가 안 나왔을 때도 약간 그 소리를 내는 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훈련이 좀 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방송에 좀 충실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좀 이렇게 연륜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음색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 소화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재밌는 일이 가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혹시 기억에 있는 재밌는 일이 좀 있으세요? 생방송 뭐 많긴 한데요. 뭐 보통 이제 그때 노래를 듣고 그때 이렇게 뭐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대부분이 이제 가수를 몰랐었는데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시골의 어떤 그분 아마 장난스럽게 하셨을 텐데 땅을 다 팔아서라도 진심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뭐 와. 김희진 씨 뭐 노래를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락처 주시라고 이제 생방에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많은 분들이 그 일단 라디오는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듣고 힐링도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라디오 프로를 할 때 느끼는 제 스스로의 보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혼성 듀엣인 라나 에로스포의 마지막 여성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라나 에로스포의 대표곡 사랑해는 사실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전설 같은 곡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애착이 많이 가세요? 사실 이 노래가 뭐 국민가요로 알려져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교 음악으로 듣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 노래만큼은 그 세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린 친구들도 제가 불러주면 알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외국인들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고 저는 어쨌든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그 팀이지만 이젠 이 노래를 이제 제 목소리로 유일하게 또 부를 수 있는 가수이다 보니까 되게 좀 사명감이 생겨요. 네.
사실 그래요. 라나 에라스포. 네. 그 선생님들이랑 추억이 좀 많으신. 그 추억에 젖는 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뷔할 때가 20대 때?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포크로 택하셨어요? 일단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예, 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가 어쨌든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선이었던 것 같아요. 포크 음악에. 그리고 서울에 와서 가수가 되려고 꿈을 안고 왔을 때 우연한 기회에 선배님이 추천을 받아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활동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노래들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틈날 때마다 한 곡 한 곡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그때 선배님들과 같이 명동 거리도 걸어 다닌 것 같고 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예. 그 당시에 세시봉 세시봉 예, 그 예, 거리가 대표죠. 저도 많이 돌아다니던 거기서 곳이거든요. 미팅도 많이 하시고 음악 감상실 네, 막 네. 이러면서 정말 환하게 다 꿰고 계시는군요. 네, 정말 이제 네. 선배님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후배라는 그 그렇죠. 갭이 좀 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선배님들이 살아오시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영화 전부 다 영화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행복하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상상해 볼 수 있고. 선배님들만 몰래 추억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또 듣고 저도 또 조용하게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서 쭉 이렇게 한국 포크 음악을 상황을 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한국 포크 음악이라는 것 자체의 특색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정말 전통으로 따지면 뭐 포크는 민속이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통기타 음악이 포크라고 하긴 그럴 수 있겠지만 서양 음악에서 와서 70년대 그 당시 대학생들 네. 주로 해서 그 음악을 이제 전성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어찌 보면 아날로그의 제일 이제 마지막 그리고 그 시로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또 마지막 세대가 요즘은 너무 물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 포크 음악이 남겨진 포크 음악이 좀 더 어린 세대에게 아직 들려주지 못해도 들었을 때 주는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입 토론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많은 후배가 나타나진 않는데 좀 책임감이 생기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따뜻한 정서를 좀 심어주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 따뜻한 정서를 원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디선가 지금 따라서 이렇게 크고 있을지도 네. 몰라요. 애니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열심히 해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 왜 감동을 드렸던 네. 그 당시에 감동을 드렸던 좋아하는 그 가수 혹시 있어요? 좀 그 중학교 때 기타를 치기 전까지는 한국 가수보다 외국 가수를 좀 더 좋아해서 그렇죠. 전 되게 그 오빠 방에서 그러니까 집에 이제 LP가 있었거든요. 그 카펜터즈라고 카펜터스. 예. 그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감미롭고 이뻤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저희 영어를 제대로 배울 때가 아니니까 이제 한국말로 막 이제 따라 적어가면서 그러다가 우연히 또 박인희 선배님이라고 예, 아시죠? 이렇게 노래를 딱 틀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또 이렇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 노래가 있었구나.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좀 약간 음악적으로 세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녹음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음악을 몰래 들었죠.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어릴 때 왜 친척분들이 노래 잘한다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감히 가서 내가 가수 하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쌓이다가 본격적으로 데뷔하고 났을 때 그때 그게 저에겐 굉장히 큰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음악에 이제 심취해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셨는데 노래뿐만 아니라 기타도 그냥 잘 치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타는 언제부터 그렇게 배우셨어요? 네,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오. 때쯤에 이제 기타를 몰래 쳤어요. 그러니까 가수 되기 이전에 우선 또 기타서부터 쳐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기타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주위에 기타를 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런데 저희 엄마가 저를 좀 아들처럼 키우셔갖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학생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서 그때 뭐 총 무슨 그런 예술제에서 남학생들이 이제 너희들은 기타 못 치니까 노래 연습이나 해 우리가 기타 칠게 그 말이 굉장히 자극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기타 칠 줄 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거짓말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근두근 거리면서 여기 이제 저희 굉장히 처음에 아프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반창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장에 갔는데 독학으로요? 네, 못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쎄. 그 남학생들이 기타 칠 줄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칠 줄 안다고 했지 잘한다고 하지 않아. 그게 그 거짓말이 네. 제가 그 다음부터 조그만 기타 하나 구입해서 집에서 이제 친구가 그렇죠. 됐죠 그 기타가 네. 저희. In the morning after, you begin to see the light. Something better. 얼마 전에 정말 따끈따끈한 새 앨범이 나왔다고 네, 들었어요. 4집 앨범이고 제목은 여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싱글 앨범으로 발표된 거는 꽤 많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정규 앨범으로 발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판매도 네.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앨범 나오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몇만 장이 나가고 이런 또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4집은 정규 앨범으로는 한 5, 6년 만에 나온 건데요. 그동안 제목처럼 제가 가수로서 쭉 걸어온 저의 그 음악의 여정 담아서 이제 정규 앨범으로 그랬구나. 예. 그동안 발매된 그 음반을 보면은 이 가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근데 그 음반을 이렇게 그 만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요즘은 이제 가수가 직접 제작하는 게 보통들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금전적으로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나거든요. 네.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좋은 노래를 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이제 항상 뭐든지 조금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예. 작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앨범을 제일 만들었을 때 또 이 앨범들이 모든 곡이 다 빛났으면 좋지만 또 이렇게 그 빛날 수 있는 또 그런 게 없어요. 저만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곡을 발표하고 나서 집에 앉아서 그 곡들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하죠. 네. 미안하다. 가수를 좀 잘못 만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하지만 은은하게 비추고 있으면 또 언젠간 또 별이 빛나죠. 꼭 빛나야 네. 반짝 빛나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곡들하고 대화하고 그 앨범 그래도 그 와중에 앨범을 또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예. 분 그래서 뭐가 뭐 되려고 음악을 하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좀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진솔하게 진지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일이든지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면은 틀림없이 좋아하고 네, 네. 언젠간 빛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 이제 빛날 거예요. 아, 빛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네. 지금쯤 되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아유 이제 가수분도 나오셨고 음악 얘기를 저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그런가요? 것 같아요. 나도 바람이에요. 나도 좀 바라고 있어요. 가장 그 애착이 가는 뭐 새 앨범 중에서도 좋고요. 노래. 네, 이번 앨범에 그 뭐 많은 곡이지만 10곡이 수록이 돼 있거든요. 요즘에 그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문자 보내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편지를 받아보니까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편지를 써요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아, 예. 조금 기성세대 분들에게는 좀 그런 추억의 또 느낌도 날 거고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도 또 그런 좀 순수함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 노래 잠깐 와, 박수 청해 그러게요. 듣겠습니다. 네, 잘은 못하지만 네. 기다리겠단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써요 함께 가겠단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써요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홀로 깨요 내 사랑 그대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무 정다워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써요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써요. 잘 들었습니다. 되게 예.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노래하니까 아니, 설레이고 아니 빨려 들어갔다. 저희 너무 지금 영광이었어요.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 그 속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 프로 진행하지 말고 우리 노래나 그럼 듣고 딱 좋겠어요. 연주만 하는 게 선생님. 어떨까? 아니 진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감정에 네. 빨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정말. 다음에 기회가 더 좋은 기회 있을 때는 예. 콘서트처럼. 네. 근데 이렇게 노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신다고? 곡을 잘 만들진 않는데 네. 보통 뭐 포크 가수들이 대부분 다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앨범마다 그래도 제가 만든 노래를 몇 곡씩은 좀 하고 싶어서 틈틈이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곡을 만들죠. 그러시구나. 네. 그 곡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네. 그 곡을 쓰는 상상을 해보면 가장 궁금한 게 음악을 먼저 만들고 가사를 붙이세요? 아니면 가사를 듣고 음악을 만드세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궁금해요. 달라요. 그죠? 멜로디를 먼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멜로디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그리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흥얼흥얼 거렸던 걸 녹음해뒀다가 그거에 맞게끔 이제 가사를 같이 이렇게 네. 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방법으로 곡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한 곡, 두 곡. 저는 이제 가사랑 동시에 하는. 또 이번 앨범에도 직접 만드신 곡이 네, 네. 이번 앨범에는 제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곡이 한 3곡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봄 노래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한 10곡 중에 4곡 정도. 아, 그래요? 네, 네. 고향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향이 제주도라고 네, 하신 것 탐나국, 같아요. 제주도. 예, 탐나도 제주고. 네, 제주도. 야, 그 섬에서 사실 때 어렸을 때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에서 이제 뭐 네. 처녀, 네, 한참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린이 그때 뭐 그럴 때 어떠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정서적으로 착하고 뭐 그렇게도 보이고 또 이렇게 눈 이렇게 보면은 말괄량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 말괄량이었죠. 아까 그 제가 왜 그 남학생들의 말 때문에 제가 욱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워낙 일단 강하게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목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다 부모님이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남동생하고 저하고 그냥 둘이 그냥 늘 그렇게 아마 예전에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된 거는 거의 커서 그렇고요. 거의 약간 그 저는 학교 다닐 때 여자 후배들이 좀 따라다니는 예, 멋진 언니. 예, 좀 약간 좀 중성적인 머리도 이렇게 카트 머리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좀 크면서 제 스스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제가 이제 뭐를 살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되니까 예쁜 옷들이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길고 그래서 속엔 있었던 거예요, 소녀가. 네. 친한 남자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이 제가 이제 가끔씩 내려가면 막 웃어요. 네가 지금 그 모습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같이 어릴 때부터 그러셨구나. 같이 이렇게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그런 거 하면서 놀았던 친구들. 혹시 그 남학생들하고 막 어울릴 때 네. 제주도 방언으로 뭐막 그 말괄량이들이 네, 네, 주로 네, 할 수 네, 있는 네, 그냥. 그 언어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예. 여기 이제 고향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 혼자 얘기하려면 좀 그렇지만 거의 저는 이제 평상시에 제주도 분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제주 말 바로 바로 뭐저 나와요. 나쁜 소리 말고 좋은 소리로 방언 뭐 하나. 골민 알아듣구강?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 그냥 그 저희 그 변천되지 않은 그 아래아 발음도 그대로 쓰고 있고. 네. 대학에서 연극 영화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연예술학 석사를 따셨어요. 공부하는 걸 원래부터 좋아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일단 조금 고등학교 때 연극반이라는 걸 해봤었고요. 대학을 또 이렇게 연기를 전공해서 요즘 뮤지컬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감히 좀 하기는 그랬었고요. 가끔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뭐 알고 있는 뭐 선생님을 통해서 예, 좀 작품을 출연한 적도 좀 몇 번 있죠. 어떤 작품들이었나요? 거의 저는 이렇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뭐 가족 뮤지컬 그리고 뭐 고전적인 작품, 약간 국악 뮤지컬 네. 이런 작품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베비장전도 많이 했었고, 예 그리고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이라는 그 이강백 선생님 작품으로 그 삼신할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주는 메시지를 네. 어린이들을 같이 이렇게 환상의 세계도 가고 거기서 제가 삼신 할머니 역할을 했었어요. 백발에 이렇게 안 어울리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하실 목소리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일단 지금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몇 해에 한 번씩 정도는 하면 꼭 가서 네, 지금 제가 봐야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하는 거 네, 출연.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연극에 한번 초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극도 좀 하시고 또 그 네. 공부도 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는 또 그런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아우, 제 선생님과 어, 할 수 있으면 정말 제가 영광. 글쎄. 아,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세요. 노래한다고 네. 바빠서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시간 바쁘지 내세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기를 네, 기다리겠고 이 시간에 네. 이제 초대 손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초대 손님에게 여쭤보거든요. 우리 포크계의 아이유께서는 어떤 인생의 선물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그런 선물이 뭐 하나 두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그렇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소중한 것들은 전 사실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고향집으로 보내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방에 이제 언젠간 이제 뭐 저만의 공간이 생길 때 하려고 이제 방에 쏙 이제 뭐 팬분들이 주신 거나 그동안에 뭐 이런 것들 다 모아 있는데 마침 몇 해 전에 아까 그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뮤지컬 작품을 했을 때 공연 끝날 때 되니까 저한테 이제 할머니 부르거든요. 역할이. 근데 그 친구들이 할머니라고 하는 애칭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선물을 이만큼 뭘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뭐지? 보여주세요. 네. 어. 그래서 제가 되게 정말 막 너무 감동의 선물인데요. 이 안에 있어요. 짠짠짠. 자, 이렇게 앞에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출연지 친구들이 이렇게 와. 자기네가 쓰고 싶은 이런 말들을 우와. 하나 이렇게 너무 예쁜 예뻐요. 삼신 할머니 쫙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혜영이에요 훌륭한 어.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와 무대 위에서 만날게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사실 언제 받아보겠어요. 글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음. 지금 중학생이 된 친구도 있고 고등학생 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 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작품 하기를 정말 그 몇 년 전이에요? 그 받을 때가. 이거 받을 때는 한 3, 4년 전? 3, 4년 전. 네. 가수가 사실 노래 제목과 참 많이 인생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네. 건너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 불러주신 곡이 편지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였는데 네. 확실히 또 이렇게 저도 모처럼 오늘 이렇게 연관성이 새로 이렇게 저희 소중한 선물을 꺼내보게 돼서 자, 이렇게 음악이면 음악, 또 뭐 공부면 공부, 다재다능하신데 불심까지 깊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절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저희 엄마가 이게 불자시다 보니까 한 4-5살부터 엄마 따라서 이제 절에 갔죠. 그냥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에 어린이 법회라는 그게 있어서 일요일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절에서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차가 나와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찬불가도 부르고 또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노래 부르는 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쭉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못 다녔고요. 이렇게 저희 뭐 늘 제 정서를 심어준 불교는 글쎄요 제 생각을 감히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종교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음악하는데 네. 제 그 기분이 이렇게 많이 업다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많이 큰 네. 도움이. 근데 진관사에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거기 진관사에 공연을 아주 예전에 갔었어요. 예.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되게 모습이 되게 예쁘신
그 스님이 오셔서 막 전화번호를 달라고. 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법회 스님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가끔씩 거기에 이제 참 이렇게 되게 좋잖아요. 이제 점심 공양도 그렇죠. 하러 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법명을 하나 지어주시겠다. 아. 그래서 제가 관음절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서 그 꽃 이름으로 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널리 소리를 전한다. 그래서 관음행. 예, 관음행. 예. 예. 그래서 지어주셔서 법명이 네. 진관사 스님께 받았어요. 관음행. 관음행. 아, 예, 널리 그러시구나. 소리를 이렇게 가수니까. 예.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아유. 네. 또 그걸 듣고 보니까 되게 태어난 날하고도 네, 잘 네, 어울리시는 네, 그런 게 네, 아닌가 네. 싶어요. 그 아까 이제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산사음악회도 종종 여시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산사음악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산사음악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그 정말 그 자연에 있는 그곳에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산 속에서 그냥 메아리가 울려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할 때 큰 뭐 공연장에서 부르는 것보다 정말 행복해요. 네. 그래서 산사음악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은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다가 네. 온 것 같은. 아직까지 많은 곳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는 그 사찰마다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이 사찰의 그 전통도 한번 역사도 한번 보게 되고 네. 네, 산사음악회가 참 네. 저는 일반 무대랑 좋은 좀 것 다른 같아요. 그런 네, 일반 매력이 무대랑 많이 있으시군요. 다르죠. 네. 느낌이 다 다른 그 절에 갔을 때 느낌이 다 다른 어떤 풍경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작곡 노래도 부르고 싶다, 곡을 쓰고 또 싶다 이러신 거 느끼셔요? 느낌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놓긴 하죠.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완성이 되진 않는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진간사 갔다 오는 길, 뭐 어디 뭐 월정사를 갔다 오는 길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거리 풍경 보고 이렇게 극적극적 걸어놓은 것들은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는데요. 조만간 조금 가요적인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거기에 더 덧붙여서 네. 불교 노래, 그러니까요. 부처님 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런 만들어 거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도 들었을 같이, 때 예.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가사와 아름다운 예, 그런 걸. 걸 한번 예.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앨범에 기회가 된다면 예. 시도해보고 싶은 게 네, 욕심도 시도해보고 있으시군요. 싶은, 네. 네. 그런 고찰이 어딘가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 한번 저 연락을 드릴게. 네, 거기 네, 가보시라고. 네,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무대에서 여러 멋있는 공연을 하고 그래서 팬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아까 그 어린 친구들은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네. 또 어느 팬들은 여신님이라고 그런다면요. 여신 요정 예. 어울리죠. 네. 예. 그냥 밀고 나가려고요. 뭐 워낙 저희 쪽 선배님들 여신 선배님들이 많아서요. 네. 아직까지 여신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이 제가 어찌 보면 제가 노래하는 그 길을 이렇게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대에 있을 때만큼은 이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격신해 보는 것 같은 예, 뭔가 느낌으로. 이렇게 꿈을 향해서 보는 맞아요. 느낌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좀 상상 속에 있을 수 아. 있을 정도의 무대를 좀 만들고 싶죠. 내려왔을 때는 그냥 사람 김희진이 되지만 관음행으로 보는 거 아닌가? 관음행.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 나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맞아요. 체면을 걸고 내려오면 다시 이제 예. 돌아오죠. 제가 팬카페를 한번 이렇게 쑥 들러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김희진 씨에 대한 이런 팬들의 애정이 정말 대단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가수로서 활동에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하신다면 팬들과의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모든 가수들이 아마 팬분들이 당신의 음악을 들어서
나는 어떤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는 아무래도 저보단 좀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팬이 더 많으시잖아요. 네. 또 여자 가수다 보니까 여자 팬분들을 더 원하지만 남자 팬들이 더 많으실 거고. 근데 어떤 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분이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나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우울한 마음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시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제 노래가 나왔을 때 뭔가 그 되게 힘을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 사모님께서 그 같이 이렇게 공연장에 오셔서 이렇게 덕분에 남편분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걸 좀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가졌다고 해서 제가 제 노래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네. 못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제 개인적으로 힘들 때 그럼. 그분들의 얘기가 제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음악을 하고 있는 이 길이 이렇게 함부로 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팬분들 통해서 좀 깨달았다고 할까요? 네. 음악으로 네. 불심의 마음을 전하는 네. 여신님.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네. 살아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원래 이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네.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이제 방송을 쭉 하고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셔서 더 김희진 씨 활동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책임을 다 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다 지고 살았나 돌아보면 사실 안 그렇거든요. 못하죠, 예. 저희 엄마는 타 방송 가는 것보다 불교 방송에 이렇게 방송하러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마치 그 절에 가는 같은 마음을 드시나 봐요. 되게 좋아하셔서 사실 오늘도 굉장히 막 그 본인이 더 설레시는데 방송에서 많은 이제 그 우리 보살님들이나 애청자분들이 보고 있으셔갖고 저도 앞으로 더 나이에 맞게 제가 한 말에서 책임을 잘 지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 가수가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고 맞아요. 믿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은 네, 분의 그럼요. 공덕주라고 네, 저희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좀 네, 네. 어머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저희 집 식구들이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 네.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또 가셔야 할 시간도 거의 그래요? 된 것 같고. 좀 이제야 근데, 조금 예, 이제야 조금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여쭤볼 게 좀 있어요.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연도 하시고 네. 그동안 또 열심히 하셨는데 특별히 뭐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바람이 있다면 바람이 있으시다면 거창하게 특별한 건 없고요. 음. 지금 이제 앨범을 또 새로운 곡을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열심히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러 다녀야 될 것 같고요. 4집 앨범 여정.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이제까지 못했던 조금 이제 소규모 콘서트 좀 지방을 좀 더 많이 콘서트하고 다녀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산사음악회에서 많이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올 한해는 좀 그렇게 뭐 그건 가수의 길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엄마랑 많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네, 그랬습니다. 꼭 그 바람이 이루어지시기 네,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노래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불교 방송에서 노래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제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성숙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뭐 가정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하시고 언젠가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서 또 저를 보게 되면 좀 많이 좀 아는 체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물 이 시간에는 포크 음악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포크계 여신, 포크계 아이유, 가수 김희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음색만큼이나 고운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는 분,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